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30년 전 제 딸을 찾지 못했던 저는 우연히 건설 현장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물론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녀의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60대 중반이 됐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건설회사의 회장으로서 퇴임을 앞두고 있었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직접 현장을 살펴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회장님, 이쪽 배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 대형 고객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터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기분 좋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구석에서 불꽃이 튀는 곳을 지나가는데 제 시선이 자석에 끌리듯 한 인물에게 고정됐어요. 용접복을 입고 정교하게 배관을 이어붙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저 직원은 누구인가요? 아, 정소연 기사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손꼽히는 용접 기술자죠. 여성이지만 정확도나 작업 속도가 남자들보다 뛰어납니다. 용접을 마친 그 여성이 용접면을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요동쳤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그 눈에서 반사된 불꽃이 제 가슴 깊은 곳까지 비추는 듯했어요. 잠시 말을 잇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데자뷰 말이에요. 그 직원, 용접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 현장에는 작년에 왔지만 경력으로는 8년 정도 됐어요. 직업 전문학교에서 용접을 배워서 꾸준히 현장에서 실력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용접 불꽃 속에서 만난 그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생각은 오늘 현장에서 만난 여성 용접공에게 가 있었죠. 서류를 덮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제 얼굴에 희미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 30년 전 제가 품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요. 저는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후반이었어요. 건설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윤재혁.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죠. 우린 사랑에 빠졌고 곧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하지만 재혁의 가족들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죠.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었거든요. 미란 씨, 우리 헤어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혁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의 압력에 굴복했고 우리는 헤어졌죠.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어요. 직장도 잃고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너무 냉혹했고요. 결국 가슴 아프게도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딸아, 언젠가 꼭 너를 찾을게.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제 인생이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되었는지 말이죠. 며칠 후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회장님,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한 작업자가 다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누구인가요? 다친 직원이. 정소연 기사입니다. 여성 용접봉이요. 즉시 회의를 미루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으로 가득 찼죠. 병원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로 향하던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정소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요, 회사 대표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행히 중상은 아닙니다. 머리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저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까지 불꽃을 다루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였죠. 여러분도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남이지만 남 같지 않은 그런 감정 말이에요.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소연은 의식을 되찾았고 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님, 직접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곧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제 시선이 소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고정됐어요. 그것은 30년 전 제가 아이에게 준 펜던트였어요. 제가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유일하게 함께 보낸 물건이었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죠. 설마 그럴 리가. 병원을 나온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어요. 정소연 씨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그녀의 가족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그리고 이 일은 극비에 붙여주세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심각한 표정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30년 전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운명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한 폴더가 놓였어요. 정소연에 관한 조사 결과였죠.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소연은 30년 전 입양된 아이였어요. 입양 당시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 바로 그 목걸이였죠. 보고서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을 우연히 만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 회사 현장에서 책상에 엎드려 오랜 시간 흐느꼈어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저를 덮쳤죠. 내 딸아,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널 찾았구나.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속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어떻게 소연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소연은 퇴원 후 다시 현장에 복귀했어요. 사고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현장 동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날 오후 저는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 달 전과는 달리 더 자주 현장을 찾았고 특히 소연이 일하는 구역에 관심을 보였죠. 소연은 제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그저 사고 후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용접 작업을 마친 소연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다가갔어요. 정소연 씨, 잠시 시간 있습니까? 소연은 제 갑작스러운 접근에 당황했지만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퇴근 후 잠시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오늘 작업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현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했어요. 소연의 복귀 후 컨디션과 현장 상황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답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죠.
소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제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죠.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보기 드문 성실함이군요. 어디서 그런 책임감을 배웠습니까? 제 물음에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어릴 때 양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도 나에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양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슴 속에서 묘한 모성애가 일어났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이어갔죠. 양어머니께서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군요. 그 가르침이 정소연 씨를 이렇게 훌륭한 기술자로 만들었네요.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소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소연은 제 따뜻한 관심에 마음을 열었죠. 그녀는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양부모에 대한 기억, 용접을 배우게 된 계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헤어질 무렵 문득 물었죠. 혹시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죠. 양어머니의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이건 제 친부모가 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라고 하셨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다행히 어두운 카페 조명이 제 눈물을 가려주었어요.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아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목걸이, 아이의 작은 목에 걸어준 그 목걸이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피어났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의 곁에 있어 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친어머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장에서의 일상은 한동안 평온했어요. 소연은 저와의 만남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죠.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라고 밝히는 것이 소연에게 어떤 혼란을 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소연의 부사수가 맡은 구간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된 것이었죠. 공사 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다 발견한 용접 불량으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현장 소장은 즉시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신입 용접공에게 쏠렸죠. 그 순간 소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지도를 잘못했습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소연은 당당하게 서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죠. 사실 그녀는 그 구간을 직접 작업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사수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임 용접공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교차했죠. 현장 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소연 씨, 이번 일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신입 직원의 미래를 생각하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이 사건은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상황을 파악한 뒤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이 일은 정소연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사의 설계 변경 지시가 현장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에 현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한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소연을 돕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녀가 제 딸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더 나아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정소연 씨를 회장 직속 특별 채용으로 발탁하고 싶습니다. 기술 자문으로 승진시켜 앞으로 모든 현장의 용접 작업을 총괄하게 할 겁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상사의 배려가 아닌 더 깊고 개인적인 무언가였죠. 하지만 회장님, 저는 당신의 기술과 리더십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현장 소장도 다른 직원들도 더 이상 이 일을 재개하지 못했어요.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녀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회사 내에서는 정소연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제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의심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연 자신은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회장 직속으로 일하게 된 소연은 저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 회의에서, 현장 점검에서, 때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마주쳤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눈빛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 시선이 소연의 마음을 흔들었죠. 소연은 점점 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제가 그녀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챙기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직접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더 이상 진실을 숨기기 어려워졌어요. 수개월간 딸을 지켜보며 그녀의 성장을 바라보았지만 가까워질수록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죠.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은가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떨림이 느껴졌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죠. 그녀 역시 제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의문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이 식당은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제공했죠. 미리 독립된 룸을 예약해 두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한숨을 자주 내쉬며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모습이었죠. 소연은 그런 제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정소연 씨. 아니, 소연아. 너의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소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더구나 제가 그녀를 반말로 부른 것도 놀라웠죠.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목걸이는 30년 전 내가 내 딸에게 준 것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연의 귀에 제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죠.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 친어머니란다.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소연은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고 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죠. 왜 지금? 왜 이제야?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양부모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죠. 항상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그녀를 위해 웃어주셨던 양어머니. 그리고 양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 친부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 여러분도 인생에서 너무 큰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소연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죠. 그 안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의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작은 양말 한 짝, 턱바지, 그리고 아이의 사진. 30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들이었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의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저는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그 아이도 보살피지 못했어요. 가문의 압력과 제 나약함 때문에 소중한 아이를 잃었던 거죠. 다음 날 소연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죠. 양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고 유일하게 남은 유품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문득 양어머니가 주셨던 편지를 떠올렸죠. 성인이 되면 읽으라며 건네주셨던 편지였어요. 소연은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 펼쳤어요. 양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죠. 그 편지에는 소연이 어떻게 그들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친어머니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소연아, 내 친어머니는 널 너무 사랑했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한 번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렴. 소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죠. 양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소연의 선택만 남았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소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작업을 이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저와는 아직 다시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장의 동료들은 소연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그녀가 침묵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가 다시 웃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높은 곳에서 철골 구조물이 흔들리더니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가 위험에 처했죠. 그 순간 소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조심해. 소연은 동료를 향해 달려갔고 그를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철골의 충격을 받았어요. 다행히 완전히 깔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가 크게 다쳤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동료들의 외침 속에 소연은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소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깨에 통증이 심했고 머리도 아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친 얼굴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깼구나. 제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밤새 소연의 침대 곁을 지켰던 거예요. 다른 사람,
괜찮아요? 소연의 첫마디에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이 상태에서도 먼저 남을 걱정하는 모습에 감동했죠. 그 친구는 괜찮아. 내가 구했어. 대신 내가 많이 다쳤지. 어깨 인대가 파열됐고 타박상도 심해.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며칠 전 제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죠. 병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소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 아이는 나랑 똑같다. 사람 앞에 먼저 나서고 상처받는 것도 모르고. 제 말은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만 소연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죠. 다시 소연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내 양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 좋았을 텐데. 그분도 너처럼 헌신적인 사람이었겠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모두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었겠지. 넌 정말 그분을 닮았구나.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서서히 흘러나왔죠. 30년 전 어떻게 소연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당시 나는 너무 어렸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부모님은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반대했고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 하지만 너를 보낸 후 매일 후회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이 아팠어. 소연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점차 제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이 느껴졌죠. 그녀도 양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병실을 찾아 소연을 간병했어요. 식사를 챙기고 그녀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죠. 소연은 처음에는 제 도움을 거부하려 했지만 점차 제 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30년의 부재를 몇 주 만에 채울 수는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서서히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죠.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이 제 회사 직원이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어느 저녁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어머니로서 내 곁에 있고 싶어. 그 말에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호기심과 기대가 어려 있었어요. 소연은 병실에서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제 정성스러운 간병과 진심 어린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소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갔죠. 어느 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빛이 희미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문득 양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내 친어머니는 부끄러워서 떠난 게 아니야. 너를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야. 양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고 용서했죠. 소연은 양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았어요. 조용히 들어와 창가에 섰죠. 잠에서 깬 소연은 제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제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굽어 있었죠. 회장님, 소연의 목소리에 돌아섰어요. 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정말 저를 찾고 계셨나요? 제 눈이 커졌어요. 소연이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가 떨렸죠. 찾고 있었다니. 난 매일 널 생각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항상 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단다.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구나. 천천히 소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제 손이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감쌌죠. 하지만 내 눈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떨렸어. 그 눈빛이 예전의 나와 너무 닮았거든. 그래서 내 신원을 조사했고 그제서야 알게 됐지. 너는 내 딸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재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오랜 시간 놓친 관계를 단숨에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저 소연이 저를 조금씩 받아들여 주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충분해. 내가 이해하려 노력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침묵이었어요. 며칠 후 소연은 퇴원했어요. 직접 차를 몰고 와서 그녀를 데리러 갔죠. 함께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회사 관계자의 눈에 그 장면이 포착되었고 곧 소문이 퍼져나갔을 테니까요. 소연은 여전히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것을 권했지만 소연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자신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죠. 우리는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때로는 제가 소연의 집으로 음식을 가져갔고, 때로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소연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양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내용과 조금씩 맞춰보았죠. 양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셨죠. 소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부응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내 양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 주셨으니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모녀의 관계이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두 인간 사이에 신뢰와 존중의 관계이기도 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저와 소연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죠.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 홍보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사내 SNS에 저와 소연의 관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병원에서 우리를 목격했고 그 이후 우리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죠. 회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루머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이제 어깨가 거의 회복되어 가벼운 일은 할 수 있는 상태였죠. 사내에 퍼진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어.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하지만 내 의견도 중요해. 어떻게 생각하니? 소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갑작스럽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 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특별 대우받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이틀 후 기자들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비추었고 모든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저와 정소연 씨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30년 전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던 사연, 그리고 최근에야 알게 된 제 딸 소연과의 재회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와 소연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극적인 재회에 감동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죠. 물론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어요. 재산을 노린 기획된 만남이라는 억측도 있었죠. 하지만 저와 소연은 그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연을 위해 새 집을 마련해 주려 했지만 소연은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길 원했어요. 그녀의 독립심을 존중했고 대신 저의 재력이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은 점점 더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어느 저녁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에서 소연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죠. 따스한 가을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소연은 문득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어머니, 우리 가족 맞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눈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었죠.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우리의 가족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아니었어요. 30년의 공백과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로의 노력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죠.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소연과 저는 그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기약했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30년의 이별 끝에 찾은 우리 모녀의 재회.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기도 하네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자주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답니다. 인생의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추억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잊지 못할 만남이나 재회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만약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